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쓰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제 개인사를 여기저기 떠벌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혹시나 절 아는 사람들이 듣게 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시댁과 남편 때문에 소갈이한 사람이 저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됐어요. 힘든 결혼 생활을 견디며 밤마다 베개에 얼굴 묻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절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끝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모든 어두운 기억을 다 털어내고 저를 위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디 어렵게 마음먹고 털어놓는 이야기에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저희 친정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건물 청소 일을 꽤 오래 해오셨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가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식당 설거지, 남의 집 파출부, 공장 일까지 안 해본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다 건물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손끝에 락스 냄새가 배어 있고 손톱도 여기저기 깨져 있었죠. 하지만 맹세 후 그 손이 창피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엄마가 늘 자랑스러웠네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물론 결혼 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연애 초반에 남편에게 엄마가 하시는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그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말했었죠. 청소? 그게 뭐 어때서? 정직하게 일해서 딸 자식 열심히 뒷바라지 하신 거잖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니, 오히려 존경스러운데?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사람을 제대로 만났나 봐. 이 남자는 겉모습이나 집안 배경 같은 거 따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혼 마음까지 먹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 번지르르한 말 한마디에 넘어가 제 눈, 제가 찌르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으니까요. 물론 그때도 마음에 걸리는 게 아주 없진 않았어요. 상견례 때 만난 시어머니의 행태가 좀 거슬리긴 했거든요. 양가 식구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보고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돈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네. 무슨 일을 하시는데 손이 이렇게 거칠어요? 그 말씀에 저희 엄마가 살짝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직 못 들으셨나 봐요. 저는 건물 청소 일을 오래 해왔어요. 그래서 손이 물 마를 날이 없었죠. 그때 마침 엄마가 급한 전화를 받느라 밖으로 나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절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아, 친정엄마가 청소부 하시는구나. 그 말투에서 엄마의 직업을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했는데 첫 만남의 긴장 때문인지 그냥 넘겨버렸지 뭐예요? 게다가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것도 아니라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네요. 본격적인 문제는 결혼 후 첫 명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댁에 명절을 지내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이러시는 거예요. 큰애야, 너 전 좀 붙여봐라. 친정엄마가 청소하느라 바쁘셔서 살림이라도 제대로 가르쳤나 모르겠지만 뭐 전 부치는 정도는 할 줄 알겠지? 전 부치는 거랑 저희 엄마가 청소하시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조롱과 비아냥이 섞여 있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동안 내내 말끝마다 저희 엄마가 청소부라는 사실을 강조하셨거든요. 나물이 왜 이렇게 싱겁니? 아유, 국물도 맹탕이네? 어떻게 음식 간이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 엄마가 청소만 하시고 집안일은 안 가르쳐 주시디? 그러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셨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시누이도 팔짱을 끼고 같이 웃는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친정에서는 건강을 생각해서 좀 싱겁게 먹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살림이랑 저희 엄마 직업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죠. 어머나 얘 웃자고 한 얘기잖아. 아이 같이 집은 새댁이 첫 명절에 시어미한테 정색하는 것 봐라. 아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니? 아이 그래요 언니.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사돈 어른이 청소하시니까 청소한다고 하지 뭐 누가 없는 소리 했어요? 그거 다 언니 자격지심이에요. 시누이의 말이 어이없어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온 가족이 모인 날이라 큰소리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자려고 누워도 분이 풀리지 않아 남편에게 살짝 투덜거리고 말았죠. 자기야, 어머니가 자꾸 우리 엄마 청소부라고 얘기를 꺼내시는데 기분이 좀 그래. 에이 뭘 그딴 걸 신경 쓰고 그러냐. 우리 엄마가 원래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편인데 뭐 특별한 뜻은 없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러더니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돌아누워서 코를 골더군요. 하지만 전 그게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시댁에 갈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저희 엄마가 청소부라는 말을 우스갯소리 삼아 떠드셨죠. 예, 너희 엄마한테 화장실 청소 잘하는 비법 좀 여쭤봐라. 사돈이 청소부니 이런 도움이라도 좀 받아야지. 하지만 전 대답하지 않고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짜증나서 미치겠더라고요. 대체 저희 엄마가 자기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툭하면 청소부라며 무시하는지 더는 참는 것도 한계였죠. 하지만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어쩌다 말다툼이라도 조금 하면 이러는 거예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맨날 큰 소리야. 남의 집 변기나 닦는 집안에서 자란 주제. 야, 우리 엄마가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왜 맨날 투덜거려? 누가 청소부하고 사돈 맺고 싶어하는 줄 아냐? 우리 엄마니까 받아준 거야.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더라고요. 물론 싸우고 나서는 사과했지만 그게 남편의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울면서 물었어요. 결혼 전에 당신 입으로 분명 그랬잖아.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래놓고 왜 이래? 그 말에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현실을 몰랐다고. 나도 후회해. 성질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시집살이와 남편의 구박을 참고 견디는 여자를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게 제 일이 되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떠밀리듯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엄마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직접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내일 시간 돼? 그래서 다음날 퇴근하고 친정으로 갔더니 엄마가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내미셨죠. 봉투를 슬쩍 열어보니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헌데 그 통장을 펼쳐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분명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었는데 잔액이 상상 이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눈을 찡그리며 통장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하다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야? 세상에, 무슨 돈이야 이게? 뭐긴 엄마가 너한테 증여해 주는 거지. 증여? 아니 갑자기 나한테 3억이나 되는 돈을 준다는 거야? 제가 호들갑스럽게 묻자 엄마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래,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니? 다 우리 딸 주려고 버는 거지. 그 순간 머릿속으로 엄마가 힘들게 일하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엄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엄마가 버는 건 엄마 노후 자금으로 써. 아니야. 너 결혼할 때도 네가 모은 돈으로 시집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꼭 받아줘. 그래야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엄마 손을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이 돈 벌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귀하게 생각하면서 잘 지킬게요. 그러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정수가.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을 거야. 마음도 든든하고 잘 보관해서 불려나가도 좋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요긴하게 써도 돼. 알았지? 응, 알았어. 고마워, 엄마. 그날 저는 통장을 고이 모셔와 옷장 속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아마 본능적으로 저에게 돈이 있다는 걸 남편은 모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말하면 뭔가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조금만 다투면 버릇처럼 장모를 무시하는 남편이 괘씸해 말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절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헌데 표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뭐랄까, 굉장히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흥분한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그러자 남편이 서둘러 저를 향해 뭔가를 내밀더군요. 무심히 바라보니 바로 며칠 전에 엄마가 주셨던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손을 뻗자 남편이 통장을 뒤로 감추며 물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자네게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을 수가 있어? 남편은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욱 눈을 희번득거리며 물었죠. 야, 정수가 이게 뭐냐고! 여기 왜 3억이 있냐니까?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왜 남의 통장을 함부로 봐? 이리 줘. 내가 보고 싶어서 봤냐? 내일 회사에서 등산 간다고 해서 등산복 좀 찾으려고 서랍 뒤지다가 본 거지. 일단 그건 됐고 넌 이거 어디서 난 건지 그거나 말해봐. 남편은 계속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엄마가 증여해 주신 돈이라는 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볼만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저희 엄마를 무시하던 남자가 돈을 보자 갑자기 온갖 방정을 다 떨더군요. 저희 집을 청소부 집안이라고 비웃던 남편이 3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정말이야? 이걸 정말 장모님이 주셨다고?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을?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주신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 말에 남편은 목소리까지 떨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어떻게 청소부가, 아니 장모님이 3억이나 되는 돈을 주신 거야? 그 말투랑 표정이 너무나 묘했습니다. 좋아 죽겠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죠. 엄마가 나 주려고 모으신 거겠지. 제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3억이라니! 그러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며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틀린 법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들볶기 시작했거든요. 하루는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정수가, 장모님이 주신 3억 그거 어디다 쓸 거야? 거기 왜 당신이 관심을 갖는데? 그건 우리 엄마가 준 내 돈인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정없게 하냐. 부부 사이에 내 돈 네 돈이 어딨어. 우리 돈이지. 당신이야말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건 분명 엄마가 내 이름으로 증여해 주신 거야. 부부간에도 증여받은 건 특유재산인 거 몰라? 우리 돈이 아니라 내 돈이야.
제가 펄쩍 뛰면 남편이 슬쩍 말을 돌렸어요. 아이 그래 알았어. 근데 있잖아. 요즘은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바보라던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금방 몇 배는 벌 수 있는데. 아니면 주식은 어때? 내 고등학교 동창이 몇 년 전에 주식으로 대박이 났거든? 3억이면 충분해. 우리도 그 돈 종잣돈 삼아서.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섣불리 덤벼들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남편은 지치지 않고 며칠 후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 기회에 차 바꿀까? 지금 타는 건 나 총각 때부터 타던 거라 너무 낡았잖아. 현금이 그렇게 많은데 좋은 차 하나 뽑아도 되지 않아? 멀쩡한 차는 갑자기 왜 바꿔? 멀쩡하긴 10년도 넘었잖아. 장모님이 쓰라고 주신 돈인데 새 차 타고 안전하게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 저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남편의 입에서 3억이란 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자려고 누워서도 내내 돈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그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 무렵 시댁에서 일이 하나 터졌었죠. 시동생이 사업을 말아먹고 이혼당해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시댁으로 들어갔죠. 시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20대 후반에 시누이가 사는 방 2칸짜리 좁은 집에 시동생까지 굴러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그땐 미처 그 불똥이 저한테까지 튈 줄은 몰랐습니다. 시동생이 시댁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붙들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수가, 우리 엄마가 맨날 전화하셔. 새 식구가 방 2칸에서 살려니 너무 답답한가 봐.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이사를 해야겠다는데. 이사? 그래서? 더 넓은 집으로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우리한테 좀 보태달라셔. 계속 건성으로 대답하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 얼마나 달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저를 슬쩍 쳐다보더니 눈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3억.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3억이면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대. 방 3칸짜리 집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3억이라니. 우리한테 갑자기 그 큰 돈을 달라는 게 말이 돼? 큰 집 구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잖아. 지금 집 팔아봤자 얼마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한테 보태달라는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억이라니. 제 통장에 있는 돈이 딱 3억이잖아요. 분명히 그걸 노리고 하시는 말씀이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희 엄마가 힘들게 일해서 모으신 돈인데 그걸 시댁집 사는데 내놓으라니 황당했습니다. 그거 나한테 3억 있는 거 알고 하신 말씀이지? 당신이 말했어? 제가 눈을 부라리며 묻자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당연하지. 며느리도 자식이잖아. 당신한테 그런 큰 돈이 생겼는데 우리 엄마도 아셔야지.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어. 어머니가 언제 날 자식으로 생각하셨다고 그래? 청소부 딸이라고 얼마나 무시하셨는지 몰라? 그 말에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시하긴. 엄마가 그냥 농담 몇 번 하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러지 말고 그 돈 우리 집 사는데 보태드리자. 시댁이 저렇게 어려운데 맏며느리가 도와드려야지. 그건 우리 엄마가 나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거지 시댁 집 사는데 보태라고 주신 돈 아니거든? 지금 우리도 빌라 전세 살면서 시댁 집 사는데 3억을 드린다는 게 말이 돼? 그랬더니 급기야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이라도 사자고 했잖아. 우리 집 사자고 해도 싫다. 엄마네 보태드리자고 해도 싫다. 네가 맨날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야. 없이 사는 청소부 집안 출신이라 베풀 줄도 모르고 인색하다고. 이것 봐, 또 그 청소부 소리. 저는 빽하고 소리 지른 뒤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말을 섞기도 싫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3억으로 시댁을 도와주자며 지겹게 보챘어요. 정수가,
엄마가 계속 전화하셔. 재민이가 거실에서 자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다고. 제이도 힘들대. 집이 좁아서 숨이 막힌다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어? 매일같이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3억, 밥 먹으면서 3억, 자려고 누워서도 3억.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더 이상 조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돈 절대 안 돼. 우리 엄마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시댁 이사 비용으로 쓸 순 없어. 그러니까 다신 그 얘기 꺼내지 마.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눈에서 불을 뿜듯이 절 노려보더군요. 야, 너 진짜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시댁 식구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쥐고 어떻게 계속 모른 척을 해?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지키려는 것뿐이야. 막말로 서방님 내가 망하게 했어? 왜 망하고 이혼한 서방님 때문에 내 돈을 내놓으래? 아이 그래 됐어. 아이 그깟 청소해서 번 돈으로 잘난 척 오지게 하네. 치사해서 정말. 그러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작은 방에서 자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잔뜩 상한 것 같으니 이 정도면 포기하겠지. 그런데 제가 남편을 너무 몰랐더라고요. 돈에 환장하면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생각 못한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날따라 회사에 일이 많아 야근을 했어요. 밤 9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씻고 나와 가만히 생각하니 남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뭐랄까, 너무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랄까요? 그맘때 며칠 3억 달라고 조르다가 안 되니까 인상을 잔뜩 쓰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아무렇지 않게 풀려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전에 없이 저를 챙기기까지 했어요. 여보, 밥은 먹었어? 이 시간까지 일하느라 피곤했겠다.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하지만 전 반갑기보다 불안하더군요.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하지? 그래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 곧장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통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 도장을 넣어둔 상자도 열어봤어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숨겨뒀거든요. 저는 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니 주민등록증은 별로 쓸 일이 없었죠. 그런데 서랍에 있던 통장도 침대 밑 공간에 숨겨둔 도장과 신분증도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방을 구석구석 몇 번이나 뒤졌습니다. 제가 착각한 건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옷장도 전부 찾아보고 화장대 서랍도 아예 다 빼내서 바닥까지 샅샅이 살펴봤어요. 하지만 그 어떤 곳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하며 거실로 뛰쳐나가 소리쳤어요. 당신 혹시 내 통장 가져갔어? 그런데 남편이 여전히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엄마 드렸어.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뭐? 그걸 누구한테 줬다고? 이사하시라고 우리 엄마 드렸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집에 돈 필요하다고. 뭐? 나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 기가 막혀. 그렇게 소리 지른 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려서 도저히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니? 내 허락도 없이 그걸 왜 가져가? 미쳤어? 그러자 되려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저를 내려다보며 큰소리쳤죠. 너야말로 내가 우리 집 넓은 데로 이사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냐? 재민이도 들어왔고 새 식구가 방 2칸에서 어떻게 살아? 3억이면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왜 꼭 쥐고 고집을 부려? 아니 그건 내 돈이라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왜 마음대로 손을 대? 도장이랑 주민등록증도 당신이 가져갔지. 말해! 그거 가져다 뭐 했는지.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거실 서랍장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당당하게 제 앞에 내밀었어요. 위임장이라고 적혀있는 서류에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위임장 있으면 된다고 하길래 이런 거 몇 장 만들어 뒀다. 한 장 내고 돈 찾았다. 네 도장이나 신분증 있으니 인감증명서도 아무렇지 않게 발급해 주던데. 저는 종이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너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미친 듯이 화가 나는데 말은 잘 안 나왔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거든요. 내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엄연히 도둑질인 거 몰라? 하지만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부부 사이에 도둑질은 무슨... 부부는 하나야. 오죽하면 법에서도 부부 사이에 절도죄는 성립도 안 되게 해놨겠냐? 뭘 알고나 짓거려. 뭐? 내 동의도 없이 3억이나 가져간 게 도둑질이 아니면 뭐야? 아무리 뻔뻔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정수가 진정해. 전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는데 남편은 능글맞게 웃으며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나이가 많잖아. 엄마 죽고 나면 어차피 다 우리 거야. 내가 장남이니 결국 그 집이 우리 집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잠깐 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저는 남편의 황당한 논리에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진 인정하지 않고 허튼 소리나 해대는 모습에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걸었던 기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결혼 생활을 왜 견디면서 살았지? 멍청하게 시간 낭비만 했구나. 저는 분노가 끓어올라 이를 갈며 말했어요. 야, 박재호.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까먹었구나. 제 말에 남편이 피식 웃더군요. 까먹긴? 청소부 집안인 거 똑똑하게 기억하지. 그래, 우리 엄마 청소부 출신이야. 남이 쓰는 변기 닦고 사무실 바닥 쓸고 쓰레기통 비우면서 나 키우셨어. 근데 당신 청소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청소겠지. 그래, 잘 안 해. 바로 쓰레기 치우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네가 맨날 청소부 집안이라고 하는 우리 집에서 진짜 쓰레기 깨끗하게 치우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 이 재활용도 안 된 인간 쓰레기야.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뭐? 너 말 다 했냐? 하지만 전 대답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지만 정신 차리려 노력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뜨인 게 보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가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니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정수가, 이 시간에 안 자고 무슨 일이야? 엄마. 겨우 그 한마디 하고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자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정수가 왜 울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돈 3억? 그 돈이 왜? 그거 박재우 저 인간이 가져갔어. 뭐? 그러더니 엄마도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실망하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울먹이며 주저리 3억에 얽힌 그동안의 일을 모조리 털어놨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그 귀한 돈을 못 지켰어. 도장이랑 신분증도 숨겨뒀는데 남편이 찾아서 마음대로 위임장 만들어서 은행에서 돈 빼갔어. 시댁에 집 사준다고. 다 말하고 나니까 홀가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무서웠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니까요. 드디어 한참 후에 엄마가 입을 여셨죠. 정수가, 엄마, 울지 마.
엄마의 목소린 의외로 차분하더군요. 화가 많이 나고 실망하셨을 텐데 목소린 오히려 냉정하리만치 이성적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그 돈 버느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괜찮아, 우리 딸. 돈은 어디까지나 그냥 돈이야.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근데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응. 그동안 박서방이랑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어? 엄마를 무시하고 널 괴롭힌 거야? 엄마한텐 그게 가장 중요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그동안 말 못했지만 결혼 초부터 쭉 그랬어. 말끝마다 청소부 집안이라고. 어린 시누이까지 날 깔보고 막말하더라고. 사실 엄마한테는 그간 제가 당한 일을 한 번도 티낸 적이 없었어요. 시댁에서 청소부 집안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남편이 부부싸움할 때마다 조롱하는 것도요. 말씀드리면 엄마 마음만 아프실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울분을 꾹 삼켰죠.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그쯤 되니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시누이가 면박 줬던 것, 시어머니와 남편이 비꼬았던 것 전부 다요.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또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 진작 말씀드려야 했는데.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얘기를 조용히 듣고 계셨죠. 그러다 담담하게 입을 여셨어요. 그래, 1년 동안 그렇게 살았구나. 응, 힘들었겠네 우리 딸. 엄마? 울지마 정수가. 엄마가 청소부인 건 맞잖아.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닦고 쓰레기 치우는 게 엄마가 하는 일 맞아. 근데 그게 창피한 일이니? 불법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정직하게 일한 건데 뭐가 문제야? 맞아 엄마. 그건 절대 창피한 일 아니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래서 항상 당당하게 말해왔는데. 그래, 너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마워. 근데 정수가, 응, 너 엄마가 그 3억을 왜 줬는지 알아? 그냥 집창금처럼 나 힘들 때 쓰라고 주신 거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엄마는 그 돈 줄 때부터 불안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어? 불안했다고? 그래. 엄마 눈에는 박서방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이더라고. 명절 때 집에 오면 하는 행동들, 엄마 대하는 태도 다 마음에 좀 걸렸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는 그럼 이미 눈치채고 계셨던 거야?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근데 말 안 한 거야. 그 전에 알았으면 몰라도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어쩌겠어.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더라. 우리 딸이 저 사람을 믿고 계속 미래를 꿈꿔도 되는 건가? 괜히 애가 고생만 하다 상처받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 돈을 준 거야. 돈 앞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그럼 엄마가 박서방을 시험한 거야? 그래, 그런 셈이지.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딸한테 줬을 때 사위랑 시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거든.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말씀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엄마, 그래서 그 통장 숨겨두지 말고 그냥 집에 두라고 한 거구나. 그래, 박서방이 통장에 든 돈 보고도 흔들리지 않길 바랬거든. 근데 실망스럽게도 결과는 탈락이구나. 그 돈을 마음대로 자기 집에 갖다 준 박서방이나 뻔뻔하게 받아챙긴 너희 시댁 식구들이나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뿐이었네.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살면 네가 얼마나 힘들지 불보듯 뻔하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3억을 주셨는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어쩐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엄마가 통장을 쥐어주실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엄마,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박서방이 보면 곤란한 일 생기는 거 아닐까? 그냥 회사에 놔두고 다닐까? 아유, 밖에 놔뒀다가 잃어버리면 더 큰일이지. 그냥 안방에 둬. 어차피 남편인데 좀 보면 어떠니? 엄마는 모든 걸 계산하고 사위를 시험에 들게 하신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막무가내 짓을 벌여 완벽하게 낙제점을 받고 만 겁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떡해? 돈은 이미 시댁으로 갔고 아마 그 돈으로 집을 살 것 같은데.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 기다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엄마가 어떤 분인가를 떠올려 봤습니다. 사실 엄마는 그냥 평범한 건물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상상 못하실 진짜 정체를 숨기고 계시죠. 하지만 제 입으론 한 번도 밖에서 그런 사실을 떠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시작은 엄마도 여느 청소부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사업의 미래가 점점 밝아질 거라고 자신하신 엄마가 한두 명씩 사람을 고용해 일을 늘려가기 시작하신 거죠. 저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고스란히 지켜봐왔습니다. 엄마가 혼자 걸레 들고 사무실 청소하시던 시절부터 한두 명씩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하던 때도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회사 간판 다시던 날도 다 기억해요. 첫 사무실은 정말 작았죠. 10평도 안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청소 대행이라고 적힌 간판을 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는 거 광고하냐고 무시하기도 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을 고용하셨고 그게 사업이 커나가는 시작이 됐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중학생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저도 그 사무실로 가서 숙제도 하고 엄마가 퇴근하시면 같이 집에 가곤 했죠. 어린 마음에도 아주머니들이 엄마한테 사장님이라고 하는 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 이제 정말 엄마가 사장님이야? 제 물음에 엄마가 빙긋이 미소 지으시던 것도 생각나요. 사장은 무슨,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지. 사람 몇 명 데리고 같이 일하는 거야. 그때는 직원이 서너 명밖에 안 됐으니 엄마도 직접 현장에 나가셨어요. 손은 여전히 거칠고 허리에 파스 붙이고 새벽에 나가시는 것도 똑같았죠.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업을 넓혀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큰 건물 청소 입찰에도 참여하셨어요. 그러다 좋은 평을 등에 업고 기업 청소 용역도 따내게 됐고 그 분야에서 제법 이름을 날리며 승승장구하셨죠. 그래도 엄마는 가끔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확인도 하고 현장의 상황을 살핀다며 직접 작업복을 입고 청소하러 다니셨어요. 저는 엄마를 말렸지만 그 열정과 성실함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달랐으니 남들이 다 무시하는 분야에서 특별한 성공을 일구신 게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거기서 안주할 엄마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새로운 사업에도 뛰어드셨습니다. 바로 입주 청소였죠. 새로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기 전이나 이사하기 전에 들어갈 집을 청소하는 거 말이에요. 먼지 털고 창문 닦고 바닥 왁스 칠하는 작업이요. 그게 생각보다 큰 시장이더라고요. 엄마가 그쪽으로 사업을 넓히시면서 회사가 급격하게 커져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직원도 100명이 훌쩍 넘어 제법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청소부로 시작해서 회사 대표가 되기까지 그 험난한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다 지켜보며 자란 거예요. 근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냐고요? 그건 엄마의 부탁이자 당부 때문입니다. 때는 제가 대학 1학년이던 시절 엄마의 회사가 막 커질 무렵이었죠. 정수가, 엄마가 부탁할 게 있는데 너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엄마 회사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어요. 왜?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청소부로 시작해서 회사 대표까지 됐는데 이거야말로 성공 신화 아니야? 제 말에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남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필요 있니?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왜? 정수가, 엄마가 세상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거든?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돈 좀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게 제일이야. 저는 그때 엄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야 좀 잘 살게 됐는데 그런 거 티내지 말란 말이야? 그냥 일부러 가난해 보일 필요는 없지만 있는 척하지도 말라는 거야. 엄마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우리가 청소해서 먹고 사는 건 변함없는 거니까. 그걸 알고도 거리낌 없이 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때는 그저 엄마가 시키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굳이 자랑하고 다닐 일도 아니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다 보니 그게 버릇처럼 굳어졌습니다. 혹시나 누가 엄마 직업을 물어보면 그냥 청소하신다고 말하게 된 거죠. 친구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시댁 식구들한테도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비웃을 때 전 비로소 엄마가 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괜히 돈 좀 있다는 걸 알면 상대방이 진짜 속마음을 안 보여줄 수도 있어. 원래 돈 같은 조건은 다 내려놓았을 때 진짜 내 편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냥 직원 몇 명 두고 청소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덕에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1년 동안 저한테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엄마가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게 다였거든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엄마가 회사 대표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진심을 숨기고 세상 좋은 사람인 척 알랑방귀를 끼던지 아니면 대놓고 돈 달라고 바닥을 보이던지 둘 중 어떤 것도 달갑지 않은 모습이었죠. 엄마는 저희 남편이 결혼하기 전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장모 직업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위이길 바라셨을 거예요. 제가 증여받은 3억은 그 최종 시험이었던 셈이고요. 하지만 그 바람과 기대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 긴 회상을 마치고 저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회사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이사하지 않고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는지, 왜 덜덜거리는 똥차를 지금까지 타고 다닌 건지. 난 가끔 그런 엄마가 너무 답답하고 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다 알 것 같아.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엄마가 사업하면서 배운 게 바로 그거야. 돈 앞에서 사람 본색이 나온다는 거. 그래도 너는 평생 이런 일은 모르길 바랬는데 결국 그 망할 집구석 때문에 알게 되는구나. 엄마, 솔직히 나 말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엄마 무시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 근데 참았어. 때가 되면 엄마가 직접 말하겠다고 해서 그때만 기다렸지. 그래, 고생했다 우리 딸.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이제 말해도 되는 거지? 아니, 엄마가 직접 말해줄 거야. 엄마가 직접? 어떻게? 내가 내일 너희 시댁에 좀 가야겠다. 생각지 못한 엄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우리 시댁에? 그래. 쓰레기는 제때 치워야 냄새가 안 나거든. 엄마가 직접 치우러 갈 거야. 너도 내일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와. 응, 알았어요. 다음 날 퇴근 후 시댁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검은색 외제차가 서 있었어요.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제가 연애와 결혼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맨날 저한테 큰 소리치고 청소부 집안이라고 비웃던 그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역시 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파에 앉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시누이와 시동생도 벽에 기대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엄마가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엄마 옆에는 양복 차림에 안경 쓴 젊은 남자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저에게 일제히 시선이 쏠리자 엄마가 가장 먼저 입을 여셨어요. 왔구나 정숙이. 어서 이리 와라. 엄마가 부르시는 소리에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그 옆으로 걸어가 섰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향해 소리치듯 말했어요. 정숙아, 장모님이 날 고소하시겠대. 어서 좀 말려봐. 세상에 어느 장모가 사위를 고소해. 그 말을 들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고소? 그 순간 양복 입은 남자가 절 보며 입을 열더군요. 이정숙 씨, 저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최진우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박재호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길 원하십니다. 변호사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부부 사이에 돈 좀 쓴 걸 가지고 무슨 고소를 한다고 이래요. 본인 동의 없이 도장과 통장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한 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법 제231조에 해당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족 상도례로 절도죄는 피해간다고 해도 사문서 위조는 분명한 중범죄입니다.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에 남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시어머니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아니, 청소부 주제 감히 우리 아들을 고소한다고? 어디 할 테면 해봐. 딸내미 이혼녀 만들려고 환장한 거야? 그 말에 엄마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하시더군요. 당연하죠. 그럼 이런 냄새나는 집구석에 내 딸을 그냥 놔둘 줄 알았어요? 네, 나 청소부 맞아요. 근데 청소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쓰레기 분류하는 거예요. 재활용되는 거랑 안 되는 거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구석은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만 가득해서 썩은 내가 아주 진동하네요. 뭐야? 듣자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앞을 막아섰죠. 지금 폭행까지 행사하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분하다는 듯 씩씩거리며 손을 내리더군요. 그때 제가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친정엄마의 명함을 한 장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시던 우리 엄마 명함이에요. 명함?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명함을 만드냐? 무슨 청소부가 명함씩이나?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명함을 받아들고 읽다가 이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런 어머니의 반응을 본 남편이 얼른 다가가 손에 든 명함을 낚아채 읽다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표이사? 아니 이건 분명히 장모님 이름이 맞는데? 그래 맞아. 나 30년 전에 혼자 걸레 들고 이 일 시작했어. 작은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한두 명 고용해 회사를 차리고 기업 입찰에도 참여하고 입주 청소까지 사업을 넓혔지. 지금은 기업, 공장, 병원 다양한 곳의 청소와 방역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 물론 입주 청소도 하고. 직원 별로 안 돼. 한 100명 좀 넘나? 엄마의 말씀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엄마가 그런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다시 말씀하셨죠. 그리고 3억? 그건 시험이었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딸한테 물려줄 생각이었거든. 근데 그 전에 우리 사위랑 시댁이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3억을 줬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 보려고 한 거지.
돈 앞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 엄마가 차갑게 웃으며 얼음처럼 굳어있는 시댁 식구들을 한번 쭉 훑어보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썩어서 똥파리만 가득한 쓰레기들 뿐이었지. 1년 동안 정수기를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하고 돈이 생기니까 눈이 뒤집혀서 범죄까지 저지르며 훔쳐가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짓을 벌였겠어? 그런 호통에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이 넙죽 엎드렸어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는 그런 사위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딸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겠는데? 그러자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저를 향해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지만 상황이 급하니 그런 걸 따질 틈이 없었겠죠. 여보, 정수가 미안해. 내가 그동안 진짜 잘못했어. 하지만 고소라니.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꼭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들 필요 없잖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 말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그럼 몰래 가져간 3억 토해내고 조용히 이혼해. 그러면 고소는 없던 일로 할게. 하지만 남편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3억이 어딨어? 벌써 새로 들어갈 집 계약금으로 다 썼는데. 뭐? 도대체 얼마짜리 집을 샀길래 계약금이 3억이나 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눈을 굴리며 얼버무렸어요. 딱 보아하니 3억 중 일부는 다른 곳에 쓴 것 같더군요. 저기 재민이가 다시 사업해 본다고 해서 거기에도 1억 투자하고 제이가 화장품 가게 한다고 해서. 뭐야?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온 집안 잔치를 했구나? 뭐 그건 이 집 사정이고 난 딱 일주일 말고 더는 못 기다려.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3억이나 되는 돈을 일주일 만에 어떻게 구해? 억지도 작작 부려야지. 적반하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소리치셨죠. 그러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지. 왜 내 딸 돈에 마음대로 손을 대서 이런 일을 만들어요? 갚기 싫으시면 됐어요. 난 그냥 고소 진행하면 되니까. 엄마의 단호한 말씀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최후 통첩을 한 저와 엄마 그리고 변호사는 당당하게 시댁을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똥줄이 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사를 포기하고 시댁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3억을 갚기에 이르렀습니다. 은행에서 빌리기에는 한도도 안 나오고 시간도 촉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도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죠. 저희 엄마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을 겨우 1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이혼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한텐 면목이 너무 없어 눈물이 흐르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죽지 마라. 1년이 아니라 한 달을 살았어도 난 당장 이혼하라고 했을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못된 인간들한테 휘둘리면서 살아. 처음부터 피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이제라도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서면 돼. 너 청소의 기본이 뭔지 아니? 쓰레긴 미련 없이 버리는 거,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저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나자 전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고소를 포기한다고 했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혼 확정 다음 날 전 남편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야, 좀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사문서 위조로 고소당했다고 출석하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혼하고 3억 갚으면 다 용서해 주겠다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러려고 했는데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마음은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는 거잖아. 당신도 그랬지? 결혼 전엔 우리 엄마 청소부인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결혼하니까 마음이 달라졌다며. 나도 그런데 어쩌지? 뭐야?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했던 말 나도 그대로 돌려줄게.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나도 이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럴 시간에 얼른 변호사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어찌나 속이 후련한지 그날은 자다가도 웃음이 날 지경이었죠. 그 뒤로 다급해진 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매달린 모양이더군요. 회사로도 찾아가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약해질 저희 엄마가 아니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전 시어머니까지 친정집 앞에 나타나 퇴근하고 온 제 다리를 붙들며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정수가 제발 이러지 말아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도 부부로 산 정이 있는데 애를 저렇게 전과자로 만들어야겠니? 하지만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곧 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여우 같은 너희 모녀가 내 아들 인생 망치고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히는구나. 빚 갚으면 고소 안 한다고 해서 사채에서 돈까지 빌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못 갚아서 집도 뺏길 판이다. 그럼 우리 네 식구는 어디 갈 곳도 없어. 그게 제 탓이에요? 그러게 그 집에서라도 오순도순 사시지. 왜 남의 돈에 침을 흘려서 이런 일을 만들어요? 전 할 말 없으니까 가서 잘난 장남 옥바라지 할 준비나 하세요. 그리고 몇 달 후 전 남편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받고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형이었지만 괘씸한 인간을 따끔하게 혼내기엔 충분한 기간이었죠. 그리고 남은 시댁 식구들은 결국 사채를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난 모양이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발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못돼 먹은 심보를 좀 고쳐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많은 일을 겪은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버리지 못한 쓰레기가 있다면 더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기 전에 미련 없이 치워버리세요. 쓰레기는 빨리 치울수록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도 매서운 한파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